MS, 마이크로소프트는 게이머만이 아니라 IT와 친숙한 모두에게 친근한 회사면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회사가 아닐까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를 만졌으니 친숙하긴 한데 기업 전략 면에서 보면 도통 이해가 안 간달까요? 그 행보 중엔 물론 실수도 있었어요. 대표적인 것이 일본에서 벌어진 엑스박스 디스크 불량 사건. 설계 결함으로 인해 디스크가 원형으로 긁히는데 교환을 안 해주고 버티다가 일본에서 큰 타격을 받았던 사건이죠. 엑스박스 360은 ROHS 인증 문제로 인해 무연납을 써야 했는데 정작 비용을 아낀다고 설계를 바꾸지 않아 냉납 현상이 생기면서 기기가 반드시 고장나는 사건이 터졌고, 엑스박스 원 TV 마케팅 사건처럼 MS 특유의 사업 밀어붙이기로 인한 전략 실패도 있죠. 그런데 그 중에는 실패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론 성공이라던가 혹은 말도 안 되는 사업인데 잘 생각해보면 상당히 그럴듯하게 보이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현재 태풍의 핵인 게임 패스가 그렇고 게임사에 남을 가장 큰 빅딜인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도 있죠. 2023년 10월에 이루어졌으니 한참 전의 사건인데 아직도 IT 마니아,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의견이 분분한 빅딜입니다. 그리고 지금 댓글이 많이 달리는 안건이기도 하죠. 그래서 굳이 이번에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겁니다. 우선 저는 콘솔 게임기는 PC의 가격이 너무 비쌌던 시절에 최소한의 가격으로 최소한의 기능을 보급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이며, 게임 패키지는 디지털 데이터를 보급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이라 네트워크가 발달하면 언젠가는 사라질 물건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MS가 클라우드 기반의 게임 패스를 서비스했을 때 이번 세대의 승자는 마이크로소프트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생각외로 게임 시장은 쉽게 풀리지 않았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 MS는 최대의 빅딜을 시작합니다. 2023년 10월 액티비전 블리자드라는 거대 기업을 무려 약 82조 원에 인수한 거였죠. 금액의 규모도 규모고 기간도 기간이라 21개월이 걸리는 사상 최대의 빅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빅딜은 일반인의 입장에선 도통 이해가 안 갔어요. 물론 액티비전 블리자드 좋은 게임을 많이 가진 회사입니다. 그러니 이렇게만 보면 엑스박스를 위해 독점 게임을 확보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텐데, 결과적으로 합의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인수한 게임은 경쟁기인 플레이스테이션으로도 10년간은 서비스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대체 이런 엄청난 빅딜을 왜 한 걸까? 독점을 못하게 되었으니 돈만 버린 거 아닌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진짜 전략을 일반인인 제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추측은 할 수 있죠. 이 채널은 여러가지 역사를 바탕으로 여러가지를 분석하는 채널이죠. 이번엔 왜 이런 이상해 보이는 빅딜을 한 건지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런 빅딜을 한 걸까? 이를 이해하려면 MS의 사업 방향을 정의하고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특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선 MS의 사업 방향, 저는 이걸 어떻게 정리하냐면 MS가 게임 사업에 뛰어든 이유는 MS의 윈도우가 장악하지 못한 영역을 장악하는 것, 즉 거실을 장악하는 데 있고요. 그리고 이후의 사업 방향은 소프트웨어의 독점 영역을 구축하는 데 있지요. 다만 거실 장악은 절반의 성공이랄까. 서양권 시장을 잡는 데는 성공했지만 플레이스테이션2의 아성을 뛰어넘지는 못했고, 플레이스테이션3를 겨우 제쳤나 싶었을 땐 닌텐도 위에게 거실을 뺏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이후 벌어진 모바일 시장에선 완전히 밀려난 추세죠. 2024년 1월 기준으로 윈도우의 점유율은 72.79%인 반면 모바일은 2021년에 0.02%를 차지한 이후 계속 추락 중입니다. 즉, 온 세상을 완전 장악하는 목표에 제동이 걸린 상태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애플 인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게임 산업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들 수 있을 겁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는 엑스박스를 게이밍 브랜드로 밀어붙이고 있고, 게임 IP를 확보하는 것은 게이밍 브랜드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겁니다. 문제는 고작 이것 때문에 세 개의 빅딜을 할 필요가 있냐는 건데, MS에는 두 가지 강점이 있어요. 소니, 닌텐도와는 비교도 안 되는 막대한 자금력, 또 하나는 사업을 굉장히 길게 본다는 겁니다. 즉, MS는 게이밍 브랜드를 키우기 위해서 이 정도 자금을 투자할 가치가 있으며, 그리고 언젠가는 그 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엑스박스 게임 패스의 성장을 들 수 있을 겁니다. 게임 패스는 클라우드를 바탕으로 여러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월 정액 서비스인데요. 기존엔 콘솔 게임의 수익이 2주에 걸쳐 몰려나왔다면 게임 패스는 2년에 걸쳐 균등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서비스지만 개중엔 전체 매출을 줄인다는 의견도 있어 장기 사업성 면에선 아직 검증 많은 존재인지라 아직까지는 모든 게임이 출시하자마자 게임 패스 서비스 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서비스에 콜 오브 듀티 같은 초대형 IP가 서비스 된다면 유저들이 게임 패스를 이용할 메리트가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러니 저러니 해도 콜 오브 듀티는 세계 3대 라이브 서비스 게임 중 하나로 평가되니까요. 세 번째 이유는 클라우드 게이밍 시장입니다. MS의 대표 시아티아 나델라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2024년 기준으로 현재 클라우드 시장 1위는 아마존의 AWS,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는 23%로 2위, 구글의 GCP가 3위로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상황이 마냥 편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 클라우드를 가장 많이 쓰는 분야는 게임과 웹서비스 분야이기도 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3사 중 유일하게 클라우드와 게임 서비스를 같이 하는 회사이기도 하죠. 달리 생각해보면 게임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개발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의 회사이기도 합니다. 현재 클라우드 게이밍 시장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평가되는데요.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부문은 소니 네트워크 엔터테인먼트와 합병한 후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가 되었는데 아무래도 모체가 네트워크 사업부인지라 짐 라이언과 허머너스트는 싱글 게임 개발을 중단하고 개발팀을 폐쇄하면서 오로지 라이브 서비스 게임에만 집중하기도 했죠. 물론 그 결과물은 좀 의문이 남는지라 소니의 개발력이 무너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요. 하지만 적어도 소니의 그들은 클라우드 게임이 중요하다는 방향성만큼은 확실했던 것 같습니다. 짐 라이언은 이 인수합병 과정에서 크게 반대한 사람 중 하나인데요. 그가 꿈꾸는 라이브 서비스 게임이란 분야에서 콜 오브 듀티가 가진 입지 때문이죠. 전 세계의 라이브 서비스 게임의 순위는 계속 바뀌지만 그 순위 안에 꼭 들어가는 게임이 바로 콜 오브 듀티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포트나이트, 리그 오브 레전드, 콜 오브 듀티라는 3대 거장 중 하나를 손에 넣어 클라우드 게이밍 시장에서 확실한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거고 그만큼 MS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를 많이 사용할 테니 클라우드 사업 또한 같이 쓰는 시너지도 존재하는 거죠. 이렇게만 보면 플레이스테이션으로도 콜 오브 듀티를 공급하는 게 이해가 갑니다. 결과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하게 될 테니까요. 넷째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겁니다. 가상현실을 제공하는 메타버스는 막대한 양의 스토리지와 처리 성능이 필요한 클라우드 사업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는 메타버스 게이밍의 표준이라 꼽히는 게임인데요. 이렇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인수합병을 통해 메타버스의 표준격이란 게임 IP를 손에 넣을 수 있는 거고 메타버스 게이밍 시장을 구축할 수 있는 노하우는 물론 이후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메타버스를 출시해서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도 있겠죠. 다섯 번째는 모바일 시장입니다. 윈도우로 세계를 지배한 마이크로소프트는 거실, 나아가 모바일로 영역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애플과 구글이 모바일 표준을 두고 싸우던 시절 당시 CEO였던 스티브 발머는 핸드폰 제조사를 인수하여 모바일에 진출하려고 하지만 빌 게이츠를 비롯한 의장단은 이에 반대합니다. 결국 마이크로소프트는 모바일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되었는데요. 이 선택은 정말 이해를 할 수 있죠. 인수를 하기 싫었다면 애플처럼 설계를 해서 위탁만 하던가 아니면 구글처럼 삼성 등의 제조사의 편의를 봐주면서 OS만 쓰게 해줘도 됐거든요. 왜 마이크로소프트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자폭을 한 걸까요? 저보고 추측하라면 아마 빌 게이츠는 기존 휴대폰 제조업체가 우수한 윈도우를 쓰게 해달라고 몰려드는 그림을 원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에 집중하는 사람이었고 예전의 사례를 보면 하드웨어 부문이 소프트웨어의 발목을 잡는 걸 정말 꺼려했거든요. 그가 초대 엑스박스를 보고 화를 낸 이유도 하드웨어 스펙 부족이 윈도우란 소프트웨어의 발목을 잡았고 결국 제대로 된 윈도우가 거실을 장악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여하튼 빌 게이츠와 의장단의 구상,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하드웨어에 구속되지 않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통제 가능한 기존 파트너십을 활용하려다가 외주 자원을 활용할 기회를 놓쳐버린 것인데 여하튼 이런 판단 미스로 마이크로소프트는 모바일 시장에서 거의 먼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이런 MS에게 동화줄을 내려줄 수 있죠. 일반적인 미디어는 콜 오브 듀티만 강조하지만 이 회사는 캔디 크러쉬와 같은 인기 모바일 게임을 다수 보유하고 있거든요. 개발사인 킹이 액티비전 산하의 개발사입니다. 캔디 크러쉬는 미국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구글 스토어, 앱스토어 등에서 게임 매출 1위를 차지하고 있죠. 즉 관점을 달리해보면 모바일에서 퇴출되었던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 인수를 통해 모바일 게임 매출 1위 회사가 된 겁니다. 어떤 콘텐츠 산업군을 살펴봐도 가장 인기 있는 장르는 게임이죠. 종사자들의 수입도 그렇고 분야의 매출도 그렇고 유저층과 수도 가장 강력합니다. 사실 모바일 시장을 키운 1등 공신도 게임이라 구글과 애플은 이 사업을 육성하는 한편 게임 제작사 유치에 힘을 쏟고 있는데 MS는 인수합병만으로 이 시장에서 1위가 되었으니 이 정도면 한번 해볼 만한 쇼핑 아닐까요?
플레이스테이션과 엑스박스와의 게임 콘솔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액티비전을 산다. 이런 관점으로만 보면 이 빅딜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만큼 돈을 벌지 알 수 없는 사업이고 하도 여기저기서 독점에 관한 견제가 들어오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플레이스테이션으로도 콜 오브 듀티를 발매하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관점을 바꿔보면 이는 훌륭한 인수합병이라 할 수 있죠. 게임 하나 안 만드는 애플이 앱스토어 덕에 게임 강자가 되었죠. 클라우드도 잘 키우면 게임계의 강자가 될 수 있는 무기가 될 겁니다. 지금 세계의 모든 빅테크 기업은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한 각종 서비스의 패권을 위해 싸우고 있고 이 싸움은 코로나 이후에 더욱 불이 붙었어요. 이 과정에서 떠오른 산업 중 하나가 바로 클라우드죠. 즉 클라우드 시장을 먹는 사람은 앞으로 빅테크 시장을 먹는 것과 다름이 없는데요. 다만 나중에 먹더라도 일단 클라우드 시장을 키워야 나중에 뭐라도 먹을 체력이 붙을 텐데 이를 위해서 게임하는 게 없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는 아마존 전체 매출의 14%를 차지하지만 영업이익 비중만 따지면 무려 70%에 달합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이 클라우드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트위치, 스파크, 더블 헬릭스 게임즈 인수에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만 이 중 스파크를 제외하면 모두 게임 분야의 사업이기도 하죠. 이렇듯 여러 기업은 미래 시장을 장악할 클라우드를 키우기 위해서 게임 시장을 바탕으로 체력을 비축하고 있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인수는 그야말로 신의 한 수를 할 수 있어요. 세계의 3대 라이브 서비스 게임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는 것이기도 하고 여기서 생긴 노하우를 바탕으로 게임사에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판매할 수도 있죠. 그리고 모바일 비즈니스든 인공지능 비즈니스든 결국 클라우드가 필요하다는 건 감안하면 모바일 OS에서 밀려난 마이크로소프트가 나중에 다 집어삼키는 그림도 충분히 그려볼 수 있고 만약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미래를 그리고 있다면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인수는 당장은 과소비처럼 보여도 나중에 그만큼 챙겨갈 수 있는 남는 장사가 아닐까 합니다. 전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를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앞서 말씀드렸듯 마이크로소프트는 상당히 멀리 보는 회사고 일단 설득이 되는 비즈니스라면 돈을 아끼지 않으니까요. 이런 세상이 뻔히 그려지니 라이브 서비스 게임 세상을 꿈꾸던 소니의 짐 라이언이 MS의 행위가 도점이라면서 이 인수합병을 끝까지 반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엑스박스를 견제하고자 기간 독점 및 온갖 제재를 했던 소니의 CEO가 하는 말치고는 좀 논리가 빈약했던 게 아닌가 싶네요. 결국 그것 때문에 끝까지 반대하지 못하기도 했고요. 자, 지금까지 제 생각을 정리해봤습니다. 혹 다른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며 제 견해를 다룬 이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